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도서관에 방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책을 도서관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원래 이제 1년에 보통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책값에 쓰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책을 사면서 느낀 게 일단 첫 번째로 책값이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한 300쪽 되는 그런 보통 사이즈의 책을 사는데 한 10,000원대 초반이면 됐거든? 12,000원 이 정도? 근데 요즘은 페이지가 3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14,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 출판 시장을 비판하는 그 옛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출판 시장은 썩었어요. 반면에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을 읽는 독서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4억이 되고 기본적으로 킨들 같은 게 일찍이 발달했을 정도로, 또는 뭐 오디오북, 걔네들은 운전을 오래 하니까 이런 게 발달됐을 정도로 한국보다 독서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양질의 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원서 중에 뭐 No More Mr. Nice Guy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착한 남자는 그만이라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뭐 우리의 성 문제 또는 여자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냉정한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책들도 있고, 일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페미 책들만 번역을 하지 페미들을 반박하는 아주 최신 연구가 담긴 책들은 전혀 번역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이미 페미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젠더 페이 갭, 그러니까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은 이미 탄탄하게 반박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뭐 블랭크 슬레이트 이퀄리즘, 뭐 PC주의의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런 식의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백지같이 똑같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모두 다 반박하는 그런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책들은 전혀 한국에서 번역을 안 하죠. 즉 한국의 출판 시장은요, 이미 북미에서 또는 서구권에서 10년 이상 레디컬 페미니즘을 사회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다 무시하고요. 10년 전 미국인들이 겪고 있던 그런 착각이나 잘못된 그런 직관적이지만 잘못된 오류를 그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 유통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미 10년 전에 반박이 된 편견을 이제사 수입해가지고 팔아제끼고 있는 게 한국 출판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100만 원씩 책을 쓰면은 그 중에서 제가 소장할 만한 책이라고 느껴지는 책은요, 한두 권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는 나무야 미안의 책이 많고, 그만큼 한국 시장에는 쓸데없는 책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는 좋은 저자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미디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얼굴 팔고, 저기 방송 나가서 얼굴 판 사람들이 그냥 이름 팔아가지고, 또는 유명한 유튜버들 이름 팔아가지고, 그 유튜버들이 또 자기 책을 팔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지. 기본적으로 깊이 있고 정말 냉정한 진실을 다루고 여러분들에게 뼈와 살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요즘 출판 시장에 나오는 책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약간 마케팅이고요. 특히 책 유튜버들을 통한 그런 식의 장난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읽어보면은 껍데기밖에 없는 것도 많고, 이게 왜 나도 책 쓰겠네 이런 생각 한 적이 내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제가 빌린 책은요, 자, 유명한 책이죠. 마음챙김이라는 책을 빌렸습니다. 이거는 뭐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길래 한번 빌려봤고요. 그리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저는 마음챙김의 배신이라는 책도 빌렸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서로 둘이 까대는 이런 시리즈를 통으로 빌려왔고요. 나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서로 이렇게 막 둘이 까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임스 리카즈의 신작이죠, 신대공황이라는 책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아니 뭐 20대 중반이신 분들 있고 20대이신 분들이 있는데 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소설 있다는 거 말고 이건 뭐 사회적인 책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은 다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어떤 한 가지 책을 읽으면요 굉장히 설득이 많이 돼요. 이 사람의 말이 진리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세상을, 이 복잡한 사회 구조를 통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착각 때문에 이 20살 초반 애들 또는 10대 후반 애들이 마르크스 책을 읽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요. 어떤 진짜 객관적인 진리를 객관적으로 이 사회 구조를 통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코끼리 장님 만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만지고 단단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만지고 말랑말랑하다 그러잖아. 그런 거야. 이 사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맨날 페미들한테 입 아프게 한 말이, 맨날 내가 이 말했어. It's not that simple.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니들의 그런 흑백 논리, 그런 바이너리,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의 그런 페미니즘 분석이 그딴 그런 얕은 책 몇 권 읽어놓고 니들이 세상에 대해서 다 통찰하는 것처럼 굴지 말아라고 내가 얘기한 이유가 그거거든. 이렇게 다양하게 꺾어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매년 100만 원씩 이렇게 좀 투자를 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요즘은 이 도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혜택을 누릴 거예요. 이제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신간 도서들 되게 많아요. 제가 원래 이번 달에 살 책들이 한 50만 원어치가 있었는데 그 책을 살려다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야. 이게 또 쓰레기면 어떡하나. 내가 다 읽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도서관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 50만 원어치 책이 다 있는 거야. 도서관에. 신간 도서로.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아무도 빌려가지도 않았어.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제가 신간 도서를 신청을 하면은 일단 신청한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반납하잖아요. 그럼 연장을 못했어. 왜냐면 뒤에 애들이 바로바로 예약을 다 해가지고 유명한 책이면은 좀 알려진 책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학 시절에는 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바빠지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게 되지.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잖아. 이 책을 읽는 거는 많은 에너지가 드는 작업이에요. 왜냐면은 이 눈으로 활자를 읽고 메시지로 번역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많은 에너지가 드는 작업이거든. 굉장한 작업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걸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은 좀 하길 바래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도서관이 많이 있고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빌리기가 쉽단 말이야 라는 사실에 너무 충격받았어. 왜냐면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좀 유명한 책이나 재밌어 보이는 책이 있으면은 막 2주 3주 막 예약해서 기다린 적도 있었거든요. 또 뒤에 바로 예약해가지고 연장도 못하고. 너무 제가 한편으로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좋죠. 이렇게 막 좋은 책들, 난 지금 50만 원 돈 아낀 거야. 좋은 책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맘 놓고 막 전전긍긍하지 않고 싹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동네 도서관은 이제 다 제 거예요. 여기 있는 책들. 부디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저랑 같은 동네에 살지 않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 동네도 비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가서 여러분의 좋아하는 책을 빌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빌려보라는 거는 뭐 소설책 같은 그런 거도 좋긴 한데 굳이 그런 거 보기보다는 뭐 사회과학에 관한 책들, 뭐 아니면 뭐 과학에 관한 책도 좋고. 왜냐면 여러분이 과학 공부만 잘 해도 이 세상 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트거든요. 그리고 뭐 경제에 관한 분석책, 그러니까 경제학이랑 경제 분석이랑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읽어보시고. 그리고 자기개발서는요, 자기개발서는 제가 10년 이상 읽어보고 느낀 결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세요. 근데 막 너무 뽕에 취하지 마. 특히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딴 개소리하는 그런 막 무슨 막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책들은 전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끔 저한테 무슨 책 좀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책을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추천받은 책도 실망한 적이 많고요. 거꾸로 제가 추천해준 책도 그분한테 별 감흥이 없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은 좀 개인적인 그런 취향과 성향을 많이 탑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야. 제가 옛날에 출판계를 비판하는 영상에서 책은 맞춤 양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책은 맞춤 양복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건설해 가면서 그런 여러분만의 빅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기준을 쌓고 해서 책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 정장이니까 책은 너무 한꺼번에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책을 좀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좀 도서관 좀 많이 이용하세요. 저희 동네 사람들 빼고.